안녕하세요. 스킬스의 기술적 분석 6번째 강의 캔들스틱 패턴을 이용한 거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캔들스틱 패턴을 이용한 거래 시주의사항 먼저 알아보고 흰바, 마르보주 잉글핑, 디지타 버텀,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인사이드 바 6가지 캔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래 예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핵심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캔들을 가장 중요한 신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에 있어서 캔들스틱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 저항 추세와 함께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캔들의 모양, 그리고 뭐 꼬리의 크기, 방향, 그리고 하나의 캔들, 두 개의 캔들, 세 개의 캔들, 그 이상의 캔들을 조합해서 방향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일봉이나 주간 차트, 주간봉에서 이제 이 캔들의 시가와 중심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시장의 다음 추세 방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과 셀러들의 심리, 그러니까 매도의 심리, 즉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이 캔들 크기, 방향, 꼬리의 방향 크기 이런 것들 캔들 패턴 조합해서 분석하는 것들로 현재 지금 앞으로 어, 매수 방향으로 갈 거다, 매도 방향으로 갈 거다 이거를 읽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매수와 매도할 때 진입과 청산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진입 타이밍을 판단할 때 가장 마지막 신호는 캔들 패턴인 거죠. 정리를 하면 캔들은 우리에게 가장 빠른 시그널을 제공한다. 캔들 하나하나는 큰 세력들의 다툼을 하는 흔적으로서 차트에 남게 되며 이러한 캔들이 모여서 파동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파동을 만들고 이런 파동들이 모여서 패턴이 형성되는 거죠. 완성된 캔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보조지표는 캔들 신호보다 한 발 느릴 수밖에 없죠. 호행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캔들스틱 패턴을 이용한 거래시 주의사항 분류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거는 뭐 여기 베이비피스트라는 해외 사이트에 가보면 교육 자료들이 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보면 이제 분류를 보면 싱글 캔들스틱, 듀얼 캔들스틱, 트리플 또는 멀티플 캔들스틱 그러니까 한 개짜리 캔들, 두 개짜리 캔들, 세 개 이상의 캔들 패턴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캔들 패턴 나온다고 다 거래의 기회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시간대 4시간이나 일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 출현하는 캔들이 당연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많은 데이터 정보, 거래 가격 정보를 갖고 있죠. 높은 타임일수록. 그리고 중요 레벨에서 출현하는 캔들 패턴이 의미가 있다. 중요 레벨에서 출현하는 캔들 패턴만 의미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의미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캔들 패턴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래 힌트가 최소한 3가지 이상 겹칠 때 진입하는 거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요 레벨이라고 하는 이 키 레벨은 중요 지지 저항, 추세 채널, 뭐 이평선, 피보나치 되돌림 등 우리가 흔히 차트 분석할 때 쓰는 도구죠. 그런 곳에서 나올 때 최종 진입과 청산의 최종 신호는 캔들 패턴이다. 그리고 추세 방향에 맞는 캔들 패턴이 유효하다. 추세 반대 방향의 캔들 패턴은 무시한다. 요거는 이제 뭐 핀바 같은 경우에 해당되긴 하는데 요 세 가지 주의점을 우선 알아보시고 이건 제가 카페에도 소개를 했지만 어, 캔들 패턴 그러니까 중요 키 레벨과 추세를 무시한 캔들 패턴만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 베이버핍스닷컴이라는 곳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6가지 캔들 패턴 한번 알아보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캔들 패턴 보면 국내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캔들 패턴은 지금 설명드리는 6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신뢰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캔들 패턴들은 저도 참고하진 않는 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핀바라고 하는데 어, 추세 전환 캔들이죠. 대표적인 블리시 핀바는 해머라고 부르고 벨리시 핀바는 슈팅스타라고 부르는데 뭐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는 그냥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긴 캔들은 그냥 핀바라고 부릅니다. 자, 하락 추세가 있을 때 아래 꼬리 긴 양봉이 나온 이게 여기가 물론 중요 레벨이겠죠. 보통은 여기 중요 레벨이 이렇게 걸치지 않고 보통 이 정도 꼬리 쪽에 걸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추세가 전환되더라.
그리고 앞 뒤쪽에 보면 조합해서 봤을 때 당연히 다른 캔들스틱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몸통, 작은 몸통과 긴 꼬리로 구성. 꼬리가 길수록 신뢰성이 높다. 꼬리가 길면 길수록 이거는 보통 보면 중요 레벨이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휩소를 주고 다시 이 중요 레벨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이게 펄스 브레이크아웃이나 스탑 헌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그래서 꼬리가 길수록 신뢰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몸통 색깔은 중요하지는 않으나 그 가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반전되는 방향의 캔들이 나오면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중요 저항 구간, 뭐 여기는 중요 지지 구간, 네, 중요 합쳐서 그냥 중요 레벨에서 나오는 캔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보주, 마르보주는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 레벨에서 나오기보다는 추세 지속 감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터진 다음에 마르보주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캔들이 군데군데 나온다. 이 지점에서 캔들 신호가 나왔고 상승을 이어가는 중에 이 마르보주가 출현했다. 그러면 이 상승세는 아주 강하고 더 이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마르보주. 아, 또 마르보주의 하나의 조합 형태, 그런 것들 있죠.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다 라고 하면 아래 꼬리 양봉이 나오고 다음 아래 꼬리 양봉, 아래 꼬리 음봉이나 양봉이겠네요. 양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윗꼬리 양봉이겠네요. 자, 여기서 종가니까 다음 캔들은 시가가 이렇게 나오겠죠. 시가가 서로 대칭되는 형태, 몸통과 꼬리가 대칭되는 형태. 이것도 하나의 추세 지속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마르부주가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신호도 하나의 일종의 마르보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추세가 더 지속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걸핑, 장악형 캔들인데 상당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잘 찾아집니다. 그리고 하락하다가 중요 레벨에서 장악형이 나왔다. 그럼 추세 반전이 된 거죠. 상승하다가 중요 저항에서 어, 하락 장악형이 나왔다. 그러면 추세 반전이 됩니다. 첫 번째 캔들을 두 번째 캔들이 감싼 모양. 이 인걸핑이라는 게 감싸다라는 의미죠. 장악하다 이런 의미. 이건 자주 출연하고 신뢰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인걸핑 정도는 확인을 해주고 진입하는 게 중요하죠. 트위즈 탑 바텀, 이건 추세 반전으로서 아주 강력한 신호인데 요거는 썩 그렇게 자주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출연하지는 않는데 한번 나왔다고 그러면 거의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강력한 반전 신호죠. 그러니까 몸통과 꼬리가 비율이 비슷한 캔들이 쌍둥이죠. 트위즈 쌍둥이 캔들이 나란히 나타났을 때 추세 반전의 신호로 아주 신뢰성 높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닝스타, 대표적으로 3개짜리 캔들 패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캔들 패턴이죠. 네, 이런 것도 하락하다가 모닝스타가 나오면 추세 반전이 나오더라. 첫 번째 캔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캔들은 추세 방향으로 약간 큰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내 도치 캔들이 나오고, 추세 반대 방향으로 캔들이 나오지만, 이 첫 번째 캔들의 몸통 절반 이상으로 최소한 나와줘야 됩니다. 절반 이상이나 첫 번째 캔들 크기만큼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나와줬을 때 추세 반전의 신호로 쓸 수가 있다. 뒤에 보면 인사이드 바가 있는데 그거랑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유사하게 생겼지만 어, 유사하게 생겼고 의미는 같다. 추세 반전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것도 뭐 제가 스타 패턴으로 정리를 했는데 상승 반전하는 거는 모닝스타, 하락 반전하는 거를 이브닝 스타라고 하는데 용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냥 이런 형태가 추세 반전을 나타내는 캔들 신호다라는 거를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인사이드 바인데 모닝스타랑 뭐 모양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이 첫 번째 마드 캔들 안에 두 번째 캔들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은 이 범위를 돌파한다는 것이죠. 네.
하락 반전 베어리시 인사이드 바도 마찬가지. 첫 번째 이 마드 캔들의 갇힌 움직임 이렇게 갇혀 있죠 범위 안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마드 캔들을 돌파하는 신호. 그 돌파 시점이 진입 신호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는 스탑 패턴들은 두 번째 캔들이 도치 형태가 나와야 되고 첫 번째 마드 캔들에 갇히지 않아야 됩니다. 굳이 구분해 줄 필요는 없는데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거는 차트라는 거는 이론 공부하고 계속 보다 보면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주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인사이드 바 펄스 브레이크아웃인데 이거는 자주 자주 이제 앞에 설명했던 캔들 패턴보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오면 굉장히 강력하게 크게 가파른 움직임이 나오는 신호죠. 왜냐하면 일종의 이게 스타 헌팅이나 세력들이 휩쓸어 준 흔적이 이런 식으로 캔들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스타 헌팅이죠. 그리고 이런 캔들 패턴 모양이 나온 다음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자, 캔들 패턴을 이용한 거래 예시.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유로 스위스 프랑, 달러 스위스 프랑 네이션 차트입니다. 분석 방법은 뭐 일단 첫 번째는 수평 지지저항. 이거는 이제 4시간 이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라인은 메이저 지지저항입니다. 메이저 지지저항. 그리고 그 이하 차트, 뭐 1시간이나 30분에서 찾았던 요 마이너 지지저항. 그렇죠? 그리고 어, 하락 추세선,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채널선, 그리고 여기 카운트 트렌드 라인도 꺼져 있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카운트 트렌드 라인을 무시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분석해 놓고 이제 진입 신호로 쓸 수 있는 캔들 신호가 있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거래를 이어가는 거죠. 1번 이제 해머인데 지금 여기가 중요 지지 저항 레벨이잖아요. 중요 지지 저항 레벨에서 해머가 출현했지만 지금 방향을 보면 이런 모양을 가리키고 있죠 캔들은. 하지만 이제 추세는 하락 추세 다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신호는 무시해야 됩니다. 추세 방향의 캔들 신호 그리고 중요 레벨의 캔들 신호만 유효한 거죠. 이번에 이제 핀바가 또 나왔습니다. 핀바가 또 나왔고 지금은 이제 추세 방향과 일치를 하는 거죠. 핀바는 이제 추세 전환인데 지금 하락 추세와 일치하고 중요 레벨에서 출현한 핀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죠. 이 캔들이 2번 캔들이 나오면 표 포지션을 노려볼 수 있는 신호로 쓸 수 있습니다. 3번은 이게 모닝스타죠. 모닝스타. 첫 번째 이제 진행 추세 방향이 하락이기 때문에 음봉 캔들이 하나 나오고 도치 캔들 나오고 다음 양봉 캔들이 첫 번째 음봉 캔들보다 몸통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나온 지점이 어떻게 보면 채널 하단선 요 마이너스는 이후에 얘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찾아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힌트는 중요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채널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을 카피해서 썼을 때 나오는 이 채널 하단선에서 모닝스타 패턴 나왔다고 해서 이걸 이제 신호로 삼아서 채널 상단선까지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4번 네 번째 역시 마찬가지 채널 상단선 이때는 이 마이너스 지지저항선이 의미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채널 상단선이자 마이너스 지지저항선에서 베어리시 잉글핑이 나왔죠. 이 잉글핑 캔들을 가지고 신호로 삼아서 매도 거래가 가능한 날이옵니다. 다섯 번째 여기 트위즈 탑 바텀은 트위즈 바텀인데 자주 출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제를 찾다가 이게 몇 년도 차트인지 모르겠는데 예제를 찾다가 딱 해당되는 차트를 찾았습니다. 메이저 지지 저항선 첫 번째 힌트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채널 바닥 채널 하단선에서 출연한 트위즈 바텀 그리고 채널 상단선까지 거래 이런 식으로 캔들 신호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상승 추세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석 방법은 첫 번째 지지저항선, 메이저 지지저항선 4시간 이상 차트에서 메이저 지지저항선을 찾고 그 이하 차트에서 마이너 지지저항선 찾아주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 지지저항선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추세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복사해서 채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기본 분석이 끝나면 중요 레벨들이 대충 나온 거죠. 중요 레벨에서 캔들 신호가 나오나 안 나오나 기다리는 거죠. 자, 이게 메이저 지지 저항선에서 메이저 지지 저항선이자 여기는 사실 이 지점은 메이저 지지 저항선에서 나온 캔들 패턴이죠. 첫 번째 이제 트위지 바텀이 요걸 트위지 바텀으로 본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 메이저 지지 저항선이는 의미가 있지만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이 하락 지점, 이 하락 지점 저점, 이 저점이 나와져야지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의 신호라고 하는 것은 중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저항선이죠. 지지 저항선에서 이거 유로달러 4시간 차트니까 지지 저항선에서 트위지 바텀이 나와서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 이전 차트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이 추세선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추세선 상단에서 인걸핑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매도 거래가 가능했다.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를 보면 모닝스타죠. 그죠? 모닝스타고 추세선 하단 마이너 지지저항선 추세선 하단과 겹치는 부분에서 모닝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의 신호로 쓸 수 있다. 그리고 4번 연속해서 인걸핑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상승의 신호가 가능하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지속하면서 마르보주 형태의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추세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반대 캔들 패턴 나올 때까지, 또는 반대의 저항선, 추세선, 채널선 상단, 그리고 저항선과 겹치는 부분에서 반대의 캔들 패턴 나올 때까지, 그런 개념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캔들 패턴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6번도 마찬가지 인사이드 바. 이게 좀 캔들이 두 번째 베이비 캔들이 크긴 큰데 어쨌든 첫 번째 캔들에 갇혔고 세 번째 캔들에서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매도 거래 신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6번은 사실 약간 저라도 이제 중요 레벨에서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이 신호만 가지고 거래를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캔들 패턴을 활용해서 거래 신호로 쓸 때는 이런 개념으로 한다. 중요 레벨들을 구분 짓고, 그러니까 지지, 저항, 추세, 이평선, 피보나치 중요 레벨들을 구분 짓고, 그 다음 중요 레벨에서만 나오는 캔들 패턴을 찾아서 진입과 청산의 신호를 쓴다. 이거는 이제 청산의 신호로 쓴 것이고, 그렇죠? 요게 이제 진입 신호이자 청산 신호. 왜냐하면 중요 레벨 지역에서 나온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파운드 앤 4시간 차트. 중요 지지저항 개념은 똑같습니다. 지지저항에서 캔들 해머가 나왔죠. 거래비가 손익비가 1대2 정도 나오는 거래고, 성공적인 거래였습니다. 마르보주 같은 경우 나오면 추세가 지속된다고 봐서 중간에 이제, 물론 여기가 지금 차트로 봐서는 이제 중요 레벨이 이 지점으로 보이고 캔들 모양으로 봐서는 이게 신호로 보입니다. 이때 만약에 진입을 하고 얘가 나온다, 마르보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진입 방향이 맞구나, 이렇게 약간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져도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보주에 대한 예시라서 마르보주가 나오면 추세 방향으로 충분히 더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인걸핑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저도 자주 쓰는 캔들 패턴이고, 여기 중요 지지 저항 레벨에서 리테스트 구간이죠 지금. 이게 아마 카운트 트렌드 라인인지 추세선으로 봐도 되고, 추세선이 돌파가 되고 리테스트 동작에서 컨퍼메이션 캔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락 정확형이 나왔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신호가 된다. 그렇죠? 음. 이 하락 정확형 신호를 보고 리테스트 동작에서 하락 정확형을 보고 진입을 했다가 이후에 추세 지속하면서 아니면 추세 반전의 신호가 계속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도 보는 것도 이제 이 거래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인사이드 바 돌파 마르보주, 그럼 이 분석 방향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 레벨에서 이브닝 스타. 중요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거 부근이죠. 정거 부근에서 이브닝 스타가 출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락 반전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신호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사이드 바,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쪽에서 약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 중에, 그리고 여기가 중요 지지 저항 레벨에서 해머를 동반한 인사이드바 돌파가 나죠. 왜 이게 인사이드바냐면 요 마드 캔들 안에 요 해머 캔들이 갇혀 있잖아요. 몸통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인사이드바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드바는 요 마드 캔들 돌파 시점에 타이밍에 진입이 나오는 거죠. 진입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일간 차트라서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 대략에 보면 4시간, 1시간 차트에서 보면 충분히 여기가 진입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거래 성공하죠. 이게 일간 차트라서 그렇지, 어, 캔들 패턴 거래할 때 4시간이 아니라 일간 차트에서 신뢰성이 높다 했는데, 일간 차트는 하루에 캔들 한 개씩 나오는데 이게 거래를 어떻게 찾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일간 차트에서 찾아지는 이 캔들 하나만 먹어도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캔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 찾기도 구분하기도 편하고, 일간 차트에서는 뭐 여기서 이까지 먹는다 이렇게 하는 개념보다는 이 작은 캔들 하나씩만 먹어도 수익이 엄청나죠. 특수가. 실제 차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 실제 차트에서 살펴보는 것은 다음 강의 때 하고, 자, 제가 이게 요거는 지금 요번 캔들 패턴 편에서는 음, 개념만 제가 좀 알아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캔들 패턴을 활용한 거래 방법이라고 해서 최종 종합편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2번 이 캔들 패턴을 활용한 거래 방법에서는 이 지지 저항 추세 채널 리테스트 뭐 앞에 있는 이런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피보나치 이평 볼벤 모든 개념들을 다 이해해야지 어, 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 레벨이 되는 것이고, 중요 레벨에서 나오는 캔들 패턴을 신호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보나치 이평 볼벤 뭐 나머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전 예제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